저는 불교학 전공이 아니고 과학하고 교육하고 융합한 교과교육 전공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강의 나가면 2시간 이내는 안 가는데 오늘 25분 하겠습니다. 창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갑인데 나름대로 이제 어려서부터 사찰을 다니고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만난 여러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제 건물을 짓고 사찰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인재불사가 진정한 불사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와닿았고 특히 한 20년 전쯤에 제가 충북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교수들제 총무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석종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때 당시 배울련 지도부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서 마음속에 이렇게 찝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나.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수행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뭐 수행법이 어떻고 뭐 부처님 이론이 어떻고 이거는 지금 논쟁할 단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천이 없는 뭐 이론이나 논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학에는 교수 물자에는 형식적으로 좀 있었고요. 불교 학생에는 제가 2009년도에 그 대학으로 옮겼는데 없더라고요. 말로는 뭐 있었다는 거라는데 거의 활동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학생들은 그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그렇지만은 취업 준비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고요. 그래 우리 준환스님 그 사찰에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또 그런 것도 못 해보고 또 동아리 자체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조계종 쪽을 향해서 3배를 아니면 뭐 108배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종단에서 뭘 하는가 이게 불자로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포교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종단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교수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가 순서를 떠나서 내가 먼저 해보고 종단에 요구를 하든지 뭐 스님들한테 요구를 해보자. 그 꿈이 오늘 실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기존의 경상국립대학은 원래는 경상대학이었는데 명칭을 이렇게 바꿨죠. 불교 학생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한 55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미 전에 이미 쇠퇴한 그 상태였고요. 그동안에 이제 지역의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이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이제 학업도 하고 뭐 다른 일도 많으니까 그 스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밥 사준다, 뭐 장학금 준다 그러면 그때 좀 모였다가 또 시기부지되고 그래서 몇 번을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 학생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지도교수가 없으니까 이게 오래 안 간다. 대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도교수가 좀 대부분의 동아리는 지도교수는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건데 이 종교 동아리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종교 동아리는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지도교수가 뭔가 90점을 해줘야 되고 같이 움직여줘야지 성공하지 그냥 니들이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 그거는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교수의 의지가 중요한데 교수님들이
아시겠지만은 요즘에는 연봉제가 뭐 논문을 뭐 계속 써야 되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동아리 전체를 하게 되면 우리 과 학생들만 맡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데 다른 뭐 학생들이 막 있으니까 뭐 당신이 뭐 다른 과 교수지 나하고 뭔 관계야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면들도 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했을 때 제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종단 차원에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전부터 생각을 했고 우리 이상원 회장님하고도 연결이 됐을 때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창립하게 된 그 배경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전혀 모르는 스님이 제가 작년에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3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밤 9시에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어디 산불 이재민에게 기부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주변에 그 아는 기자분이 대학에 기부해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길래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학장실에서 그냥 맨바닥에 3배를 올렸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조계종도 아니에요. 관음종이에요. 아주 사찰에도 가보니까 신도도 많지도 않고 아주 조그마한 그냥 건물에 이렇게 있는 집 그런 집이라고 할까 뭐 사찰 형태가 사찰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이 300만 원을 기부하시고 5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기부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처님 오신 날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범대 학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범대 학생 6명을 일단 빨리 수소문 해가지고 줬는데 뭐 종교에 관계없이 주겠다 그래서 그냥 막 했는데 가급적이면 불교 신자 이렇게 해서 무신론자, 불교신자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을 줬는데 장학금 전달식을 하면서 제가 사회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이참에 한번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 봐? 이렇게 했는데 돈 주면서 장학금 주면서 불교 학생회에 참여하라고 하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과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6명 중에 3명이 오케이를 하고 그 3명이 이제 15명을 만든 거예요. 대학의 동아리 조직 조건이 최하 1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 약사점사 이 스님께서 BBS나 BTN에 아주 그 활동을 많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는 데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학금 전달식에 기자분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촬영하고 해서 이제 기사도 내주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조금씩 알게 되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했죠. 또 학생들은 이제 뭐 교수님이 주는 것도 좋은데 또 학장님이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해준다니까 애들도 또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동력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창립을 할 때 제가 이제 지역에서 불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교류도 좀 하고 인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님들하고 이제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것이 이 불교 학생회를 창립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분, 제 회원님들은 뭐 저보다도 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인맥이 좋으실 테니까 기초 여건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법사를 위축을 하려고 보니까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대학에서 가까워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이 사찰에 자주 갈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스님들이 또 인사이동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딴 데로 금방 가실 분이면 안 되겠다. 중간에 이렇게 지도복사가 바뀌어버리면은 학생들이 부심점이 또 없어지고, 그래서 또 학생들이 젊은 세대니까 젊은 스님이 지도복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수행을 하던 가까운 이제 미르감이라는 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불 스님 상자가 계신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해주시겠다. 그래서 혹시 딴 데를 전문 가게 되면 제가 수불 스님께 부탁을 드리겠다. 못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게 됐는데, 이 동아리 창립
총 처음 멤버가 이제 3명이었는데 이 3명이 15명까지 확산을 시키고 나중에는 이 15명이 지금은 50명까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대학에서 이 동아리 단체는 그 총학생회에서 하더라고요. 그 총동아리. 거기에 기독교 계통이 8개인가 돼요. 원불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뭐 시기부지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천주교 있고. 그러니까 불교 동아리 신청을 하니까 그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안 해주려고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아직도 정식 동아리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2학기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건데 그러니까 동아리 방도 뭐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제 연구실에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를 동아리 방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또 거리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니 뭐 이게 다른 종교단체가 이렇게 많이 와해 공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 동아리 구성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 대불련 선배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옥천사에 계신 스님이 대불련 선배들하고 연결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창립 전에 제가 이제 아는 지역 스님들에게 찾아가서 학생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창립할 때 보시라고 했더니 이제 실제로 오셨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스님들이 오셨고 뭐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300만 원 막 이렇게 그 기부금을 장학금이죠. 그렇게 주셔가지고 이 창립 행사를 아주 이제 잘 했습니다. 여기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제가 사찰 기금까지 이렇게 써놨는데 동문회에서도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모든 운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존 동문회에 자기들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명칭을 저는 하고 싶고 우리 애들은 새로 하고 싶었죠. 그런데 기존 그 동아리 그 선배들하고 이제 명칭 문제가 또 좀 트러블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지도 법사님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명칭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새로운 애들이 새롭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제 1년 돼가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활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매월 정기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법사 계신 그 절에 가서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예물을 올리고 기초교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찰에서 법회가 있으면은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법회도 듣고 마가스님이 옥천사 주지로 오시면서 주변에 이제 법문할 때마다 가고 뭐 천태종, 조계종, 광운종, 뭐 양국선언 관련된 그 종단의 사찰에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교육사령부가 있는데 금년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었더니 거기 그 신부 회장이 보고서 지도복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학생들 불렀는데 거기 마침 신중태만 모실 때 우리가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여기 포교 전문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니까 대학생이 있다고 해서 대학교만 공략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대학생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이 공군교육사령부는 모든 공군은 다 거기를 거치더라고요. 훈련을. 그래서 가서 제가 느낀 거는 군부대 포교가 엄청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잘 염두에 두시고 포교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템플 스테이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3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작년에 한 번 보면은 전국에 40명 참여한 중에 저희 학생이 18명 거의 반 정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 학생의 그 명칭은 이제 연화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다른 대학하고 연합 템플대, 대전대, 창원대, 진주교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가 스님께서 주지 진산식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찾아가는 뭐 행사를 하겠다. 이제 요게 이제 제가 꿈꾸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 한 1000명 정도 들어오는 강당에 저는 큰 스님을 좀 모시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과 함께 법회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큰 스님을 한번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실 분인데 찾아가서 진주 불교를 좀 살려주시고 대학생 불교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상자 스님이 한국 불교를 살리신 분입니다 하면서 나중에 막 나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왜 모스님을 모셔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직도 좀 때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마가 스님이 이렇게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수도 부르고 법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호 스님, 마가 스님, 광우 스님 현재 뭐 TV에서 인기 스타들이 다 나오셔서 해서 여기는 이제 300석 강당, 1000석이 아니고 그래서 꽉 차가지고 성황리에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산청 불교문화재전에도 가서 봉사활동하고 또 원택 스님이나 이런 법회사를 가니까 학생들을 잘 모르는데 학생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명하신 스님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이제 학생들이 직접 당일날 어린이 대상으로 뭐 만들기도 해주고 연등회도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 수행 체험을 하려고 영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 용수 스님 여기 또 계시지만은 우리 영화사의 음성 스님도 찾아가서 법문도 듣고 그 다음에 산청의 그 원빈 스님 MZ 세대 선두 군 포교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도 명상 진주성에서 다도 명상도 하고 붓다불을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경험이 좀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명상 체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은 여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합 활동을 애들이 좋아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은 템플 스테이 그리고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자기들 노는 거죠. 대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법회 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사주거나 또 지도법사님이 사주거나 아니면 이제 후원금에서 좀 지출을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MP도 하고 또 지도법사 스님이 벌써 2번이나 영화 관람 시켜주고 사찰 수련. 그러니까 지도법사님도 돈을 많이 쓰고 계신 거죠. 그 사찰도 그렇게 신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여건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후원금 받는 거는 뭐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돈을 모아서 회비를 가지고 돈을 모아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후원을 해주시니까 감사함을 잊지 마라 해서 초파일 전에 후원해주신 사찰에 전부 다 찾아가서 니들이 모은 돈, 방송에 출연해서 모은 돈 이런 걸로 연금을 적은 돈이지만은 연금을 하나씩 달아가서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오늘 저에서는 또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또 후원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교육을 했는데 스님께서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지사항, 안내사항 그런 걸 하고 거기에 이제 사진이나 내용 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애들이 뭐 공책에다 좀 이렇게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밴드를 운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홍보를 이용해서 현수막 저기 보시면 이리와 절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회장에 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동아리 모집 그런 것도 대구련에서 팝콘 제주기를 빌려줬는데 저기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면 아예 우리 후원금으로 하나 사버리자 이제 그렇게까지 말이 나왔는데 신규 회원 모집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합천 해인사도 이제 참배했고 그때 이제 후원 회장님하고 이제 몇 분들이 후원해 주신 거 같이 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을 그냥 후원만 받는 것보다
이렇게 유명한 사찰을 갈 때 시간이 되시면 모시고 가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때. 그래서 그냥 가면은 보기 힘든 그 대장경 경탄 모신 그쪽을 직접 구경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큰 스님들 한 7분한테 부탁을 다 못한다고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연 스님이 힘써주셔가지고 했고 또 세민 스님도 거기서 뵙고 뭐 종교 스님도 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하신 스님들을 뵙고 왔다니까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이 갈 걸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 출신 중에 이제 청담 스님이 저희 대학 출신인데 학교 내에 흉상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다례제도 안 지냈었는데 마가 스님이 오시면서 또 옥천사 도선사 문중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다례제도 올리고 주변 전화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대전대 진리교대랑 같이 옥천사의 독립운동가이신 백초월 스님 처음 최초로 다례제를 학생들이 참여해서 올렸습니다. 태극기들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대표 학생들입니다. 이때 한 60명 정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템플 스테이에. 그다음에 이제 대불련 전국 대불련 활동에도 이제 참가를 했고 뭐 연꽃등 경연대회도 참가해서 개인상, 단체상, 또 경남시도 등등으로 참가를 했고요. 이런데 이제 법사스님께서 같이 대불련 행사에 참여해 주시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도법사를 맡으시면은 되게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지도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종단에서 지도법사님에게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원대학에서 재창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대학이 창립할 때 순천대 교수님 지도교수가 와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창원대학에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축사를 해줬고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지도교수를 못 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교수 구한다는 게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해주실 분이 없대요. 아무리 다 돌아다녀도. 그런데 이제 지도교수가 없으면 대학 동아리인데 지도교수가 없이 그 성주사에서 지도법사만 딱 있게 되니까 이제 염려스러운 게 대학 동아리는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찰의 청년회도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지도교수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통영 캠퍼스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자문하고 있고요. 마산 지역에도 아마 성주사 스님 말씀은 여러 대학에 다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불교 학생회가 전국적으로 좀 활성을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약사정가 스님이 장학금 주시고 그 관련 기자분들이 기사를 내주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BTN에서 먼저 저하고 회장을 좀 오라고 해서 지대방에서 이제 창립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이제 저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줬고요. 또 이제 금년 겨울에는 그 유명하신 그 자연스님 광호 스님이 그쪽 방송국에서 직접 기자들하고 이렇게 촬영팀이 경상국립대학으로 왔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로 가야 되는데 직접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해서 2회분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다른 제가불자들께서 후원금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지도교수 고생한다고 지도교수가 돈이 좀 필요할 거다 후원금 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밥도 사주지만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제가 할 때는 이제 차비를 기름값을 안 받고 자기들끼리 어디 갈 때는 뭐 택시를 타거나 교통을 이용하면은 후원금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뒤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부터가 이제 당부드리는 건데 장학금과 이런 운영비를
위해서 이제 후원금을 모집을 할 때 지도교수의 역할과 노력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역 스님들이나 뭐 지역 유지들한테 좀 기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교수들이 또 이 쫀심이 많아가지고 뭐 말이 여기까지 오다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속으로는 어떤 내 교육 그만해야겠다 이런 말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아까처럼 어떤 스님은 뭐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또 어떤 교수들은 또 질투하는 교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못했던 거를 제가 하게 되고 방송에 나오게 되니까 또 시기 질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겪어서 그런 걸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당장 때려쳐라 뭐가 아쉬워서 합장까지 하면서 그런 욕을 먹으면서 하느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불교 동아리에 적극 참여를 해라. 그러면은 그 알바비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후원금으로 좀 많은 주더라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후원금이 좀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관심이 떨어지고요. 정기적인 그 후원금을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하려고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입금해달라고 뭐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그걸로 쫙 팜플렛을 만들어서 한 1,000장 가까이 돌렸었어요. 행사 있을 때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그 계좌는 한 2-3계좌밖에 없더라고요. 후원금 받는다는 게 그게 엄청나게 힘들고 또 후원금을 막 스님이나 제가 볼 자들이 100만원, 200만원 해주신다는 게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이 자리를 들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후원금에서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후원금에서 장학금을 주고요. 또 그 외부 장학금 이제 안국선 그 수굴순 상자가 지도법사니까 안국선은 신도회에서 한 5명 정도 또 한 5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주시고요. 또 뭐 약사전화 스님 300만원씩 해마다 주시고 조계 중에 또 우수불자 장학금 1명을 선발해주고 지도법사님도 또 장학금 주시고 또 대한불교진흥원이 장학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한불교진흥원이 정말 순수하게 포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이렇게 그 순수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제가 이제 이런 불교 학생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과학에서는 사이언스 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과학. 그런 것처럼 부디즘 폴, 모두를 위한 불교가 돼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과학적 소양을 키우듯이 모든 국민이 불교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대학생 포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불교 학생의 위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동아리는 불교를 맛보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종교가 없거나 또 불교 가족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체험을 해서 나중에 진정한 불자가 되거나 출가를 할 수 있는 그 터널, 기초를 링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 중에서 이제 뭐 수행이 좀 깊고 집안에 뭐 불교 공부를 한 학생들은 또 수준별로 이제 스님들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면 될 것 같고 불교 동아리 자체에서 뭘 크게 하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각양각색이거든요. 종교가 없는 애, 기독교 학생도 있어요. 종교가 없는 학생 또 뭐 웬만큼 또 불교 공부를 좀 한 학생 그렇게 다양한데 거기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출지를 몰라요. 처음엔 저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맛보기 수준으로 하자. 링크 역할을 하자. 우리는 승가대학이 아니다. 그래서 대학은 대학의 수준에서 학생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도법사님이나 지역 사찰에 연계를 해주면 수준별로 잘 지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MZ세대의 특성이 지금 중요한 게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자기들 취업
진로 개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주고 배려를 하면서 인맥을 쌓고 도반들을 사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교수나 법사님들이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막 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수행 정진을 시키고 싶고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학기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는데 작년에 10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또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처음 하고 막 언론 방송을 타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는데 대학생들이 뭐 강의도 들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사범대 같은 경우는 임용고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법사님이나 지도교수님들은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러나 또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려할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또 지도교수로서는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수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 스님들하고 좀 교류가 있어야 뭐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을 하려면은 지도교수가 결국은 후원금을 모집해 와야 된다. 지도교수의 중심 역할은 후원금을 모집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역 사찰 스님들과 잘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법사는 제 생각에는 뭐 한 분이 제일 좋겠는데 많아봤자 비구 스님 한 분, 비구니 스님 한 분, 두 분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보면은 이제 지도법사 한 분이 여러 대학을 지도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의욕은 좋으신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창립을 하는 대학은 동아리 선배들하고도 유대관계를 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도교수의 주 역할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건데 교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학생 동아리 운영비라든지 장학금 그리고 지도교수 활동비를 또 지도법사 활동비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 꼭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또 지도법사 스님이 동아리에 뭘 전달하거나 후원금을 줄 때 반드시 지도교수를 통해야 됩니다. 포교를 제대로 공부하신 스님들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어디 공개 행사에서 뭘 줄 때도 지도교수를 나오라고 해서 지도교수에게 주면 지도교수가 학생들한테 주는데 바로 학생들한테 줘버리면 지도교수의 존재감이나 어떤 그 위상이 떨어져 버려요. 학생들이 이제 지도교수를 배척하게 되고 자기들은 이제 젊으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짧은 기간에 자기 자유지만은 지도교수는 계속 몇 년 동안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교수를 배려해주고 또 지도교수는 지도법사를 배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운영비 계좌는 학생의 명의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할 때는 회장하고 재정부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체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사찰에서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 데리고 좀 뭐 좀 하십시다, 뭐 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결정을 안 하고 학생회장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학생회장이 회원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 중에서는 이제 강제로 오게 안 하고 시간 되고 참여 가능한 학생만 오게 해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이렇게 해야 튕겨나가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학생회장에게 또 연락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스님들이나 사찰에서 그럼 학생회장도 반드시 지도교수랑 먼저 협의를 하라고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도교수의 간섭이라는 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더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학생들도 싫어하고 또 그냥 내비두면은 또 이제 체계가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수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성도 다양하고 정치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대인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교수는 어느 한쪽 학생이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양쪽 말을 다 듣고 상황 판단을 해서 판단력을 잘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년만 내가 너희들에게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체계적인 약간의 간섭을 하겠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전통을 잘 세워서 자생력을 갖추어라.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대학 내 동아리를 잘 구축하고 그걸 발판으로 대외 활동을 연합 활동을 해나가고 싶겠다. 이게 보면 학생 중에 대학 내 기초는 안 잡혔는데 막 다른 데하고 막 연합만 하려고 그래. 특히 이제 지부장 같은 경우 경남 지부장이 이제 저희 학교 부회장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계시니까 말하는데 부회장이 지부장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회장이 대표성이 있는데 회장을 제껴놓고 부회장이 지부장을 해버리니까 회장이 완전히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 조금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단에서는 포교 시스템을 좀 제대로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언 드립니다. 그리고 종단에서 후원을 해줄 때 정말 순수한 포교의 의미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떤 사찰에 종속되거나 종단에 종속되거나 그러한 의도를 갖지 마시기를 제가 이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단 차원에서 이 포교법에 대한 그 교수님들이나 학생 대표들에게 연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직 운영법,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도 사실 조직 운영법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수, 학생, 스님들에게 연수 체제가 있어요. 제가 사범대학 교수인데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자격을 갖고 교사가 돼도 정기적으로 연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들에게도 또 교수들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지도교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에게 연구 과제를 종단 차원에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포교 방법, 또 포교의 사례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교수님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체제를 좀 지원을 하면은 지도교수들이 훨씬 활동하기가 좋고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하고 학생들의 그 마음을 파악하는데도 어떤 연구비를 가지고 할 때가 훨씬 자연스럽지 그냥 하면은 설문지에도 답변도 안 하고요. 지도교수한테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요즘은. 그리고 가입할 때 지도교수 좀 얼굴 좀 보자 그러면 그것도 싫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 이름 다 몰라요. 얼굴 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포교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교수들자의 학술지에도 좀 게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학술 분야 외에도 포교 관련 분야 다양한 계층의 그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교 사례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학술지에 좀 게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조계종만 하지 마시고 제발 그 세력이 약간 관음종에서도 장학금을 그렇게 선뜻 기부로 하고 하는데 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관음종 다 좀 연합을 해서 종단 연합 차원에서 불교를 살리려면 제대로 좀 노력을 하시고 또 만약에 조계종 혼자 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그냥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든지 뭐 조직을 잘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뭐 말로만 포교 하고서 제대로 실천을 안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좀 줄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뒤에 내용은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마치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